우주 나올까봐요? 나올까봐 신기해? 아까는 이제 낮춰가지고 머리통이 나오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차마 그렇게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를 보호해준 거지. 좀 더 올렸어야지. 카메라 되게 좋네요. 좋아? 얼마예요? 300? 그 약간 그런 거지, 약간. 유튜버. 아니, 유튜브가 아니라 약간 내가 강사에 두는 꿈에 대한 크기라고 보면 돼. 아니 그러면은 따문데? 아,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거 중에 가장 비싼 거야. 내가 그때 원장일 때 샀던 건데 내가 처음에 사니까 이제 내가 원장일 때 원장이 전국에 70명 있다고 했잖아. 난 대치 원장이었고 좀 큰 학원이었어. 큰 학원인데 이제 내가 그중에 대치 원장이었었는데 다른 지역 원장들이 아니 원장이 관리만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저런 걸 사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속에 꿈이 강사의 꿈이 있었는데 그딴 거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몇이나 드세요? 그래서 내가 저거 샀지. 그래서 저거 사가지고 당시에 저거를 잘 운용하는 본사에 직원이 있었어. 저걸 잘 쓰는. 저 모델을 잘 쓰는. 그래서 가서 막 배웠지. 막. 배우고. 막. 사람 다 싫어했어, 사람들이. 원장들이나 똑바로 하지. 애들 관리나 똑바로 하지. 저거 어디다 쓰려고 저거를 강의는 대표님이 찍고 있는데 네가 뭐하러, 네가 뭔데? 맨날 이러는 거야. 내가 뭘까? 맨날 그랬지. 또 무슨 행사 같은 데 있어가지고 내가 좀 꾸미고 왔다? 네가 뭔데 꾸미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냥 나도 그냥 애들 만나러 오니까 꾸밀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 나쁜 배우네요. 그러니까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늙었나 보다. 내가 좀 튀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튀어서 아니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복장을 입고 갔거든. 다 싫어해 다. 아니 애들은 다 좋아해. 아 선생님 막 이러는데 미쳐서 거의 폭주해서 이제 광기야 광기. 선생님! 내 선생님들은 미친 거 아니야? 미쳤네. 아니 사람 미쳤네. 그치 질투지. 애들이 야 이러니까 막. 나 늙었어요? 응? 아, 늙었어요? 아니 젊어. 아 젊어요? 젊은 꼰대들 있잖아. 좀 남들이 서로 이제 노력하고 잘 되면 좋은 거잖아. 근데 나도 안 되니까 너도 안 돼. 이런 거 있잖아.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사회는 여러분 엄청 까요.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개 까요. 진짜요. 근데 그 참고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언제부턴가 성장보다는 아랫사람을 까고 아랫사람의 어떤 능력을 잘 활용해서 돋보여가지고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노력하기 싫잖아요. 공부 고딩까지 했으면 됐지 대딩까지 어떻게 하고 취직해서 어떻게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승진해서 사장까지 올라가려면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50대까지 노력을 해야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힘든 길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쉬운 길 가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돈 벌려면 원장을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압구정도 가가지고 말하면 안 되구나. 제가 어디 원장이었었고 제가 강의도 했었고 제가 커리도 있고 원장 바지 원장으로 오시고 제가 월 700, 800 드릴게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줘요? 네? 그렇게 많이 주죠. 대신 일이 빡세죠. 뭐 얼마나 빡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퍼가 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강사인데 자꾸 관리를 해라. 선생님들 봐줘라.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원장을 한다고 해서 원장의 능력이 뭔데?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강사를 하면은 이게 커리가 남고 강의력이 발전하는 게 눈에 보여지거든요. 근데 원장을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노력을 했을 때 약간 본인 스스로가 보여지거나 남들한테 보여지거나 자꾸 축적될 수 있는 어떤 직종이나 직업을 쌓으시면 좋아요. 연기자 해보는 게 어때요? 자, 만약에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는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발연기하는 사람 봤어요? 바로 차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연기를 개 잘하잖아요? 그럼 보고 있어요. 빠져가지고. 가수 쌓이는 거예요, 안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MC 쌓이는 거예요, 안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받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회사원 쌓여요, 안 쌓여요? 회사원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회사원 부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원도 쌓이는 회사원을 가야 돼요. 만약 코딩 같은 걸 하면은 코딩 전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회사원인데. 그럼 돈을 많이 벌까요? 조금 벌까요? 엄청 많이 벌지 않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좀 더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무 고생했으니까 대학 가서 회사 가서는 편하게 가고 싶다.
저는 그런 거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생했잖아요. 더 고생하세요. 한 10년 더 고생, 20년 더 고생하 대신에 고생할 때 고생할 그 시작점을 잘 선택하라는 거죠. 시작점을 선택하기 위한 고생을 또 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뭐가 보람찬지. 그래서 그걸 딱 발 들인 다음에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럼 성장하잖아요. 보이잖아요. 고생했으면 돈이라도 벌어야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고생이 잘 이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 빨리 성장하실 거예요. 네,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수업 힘들지 않나요? 네. 저만 힘들어요? 저만 강사만 힘드나요, 이거? 네, 되게 힘든 수업인데 잘 따라와주고 있어요. 오늘 이 한 줄 잘 버티면은 다음 주 잘 버티면은 다다음 주 잘 버티면은 영덕이 끝난단 말이에요. 수화는 우리가 최근에 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나는 그리고 영덕보다 쉬운 그리고 영덕보다 양이 적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을 가까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능 멀리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3주를 어떻게 잘 보낼까? 영독하는 3주를 어떻게 하면 잘 끝낼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끝낸 다음에 수한 3주 어떻게 하면 박살내버릴까? 역시 어떻게 하면 확실히 할까? 하시고 또 11월 23일 수능 2주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수능 하자. 이거보다는 이번 주 어떻게 잘 끝내지? 아직 수능 10일 남았는데 이번 주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문제풀이해서 어떻게 잘 끝내지? 그 다음 주 마지막 11월 30일 어떻게 수요일까지 잘해가지고 어떻게 완벽하게 이렇게 복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능을 잘 보지?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수능은 벼락치기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또 2년 동안 공부했던 거 마지막에 다시 보잖아요. 마지막에 다시 볼 때 다 기억날까요? 아니 까먹은 게 있을까요? 계속 까먹은 게 있어요. 까먹는 걸 얼마나 잘 보는 사람이 잘 보는 사람이 정말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마지막 잘해야 돼, 마지막에. 또 하나 증거가 있는 게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또 얘기할게요. M사의 회장님, 손땡땡 회장님이 그랬어요. 재수종합반 운영할 때 수능 일주일 전에 다 보냈다. 엄마한테 가서 국도 얻어먹고 요양 좀 하고 체력 관리 좀 해서 시험 잘 보라고. 시험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망했어요. 아마 여러분한테 4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놀았거든요. 마지막 벼락치기 해야 되는데 잠을 조금 자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든 열정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박살낼까 막 이 연구를 하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막판에 풀려가지고 공부 다 끝났어. 머릿속에 다 있지. 다 망했어. 다 망했어. 다. 1도 성공한 애가 없어요. 긴장 풀린 순간 끝이에요. 감도 다 끝나요. 다. 삼수했어요, 다? 네? 다 삼수했어요? 그런 건 얘기 안 했는데 한 80%가 무너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도 그때를 옆에 제가 매가 다니지 않아가지고 모르는데 아무튼 손땡땡 회장님이 아무튼 그랬어요. 일주일 쉬게 해줬더니 다 망가지더라. 그리고 자기도 수험생활 할 때 전국 280등이었는데 자기도 수능 마지막에 흔들리던데 내 아래는 다 흔들리지 않겠냐? 내 위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했는데 손 아무도 안 들어. 다 바닥이야. 어찌 됐건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시간 활용 잘할지가 진짜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더 수능 거의 다 왔네. 뭐가 점수가 안 나나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달리면 되고 대신 계획을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오늘도 계획 처음에 썼잖아요. 첫 시간에. 그 이유예요. 정신 차리고 계획 잡으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강사가 왔어요. 3월 달에 계획 얘기하고 수업만 계속해. 계획에 대한 조정, 계획에 대한 수정 없이 3월 달에 계획 한번 얘기해주고 이제 수능 다가왔어. 2주 남았는데 수업만 하고 있어 이렇게. 저 너무 싫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은 공부 선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를 푸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코치였으면은 코치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을 잘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유가 없어. 그럼 제가 바라는 거는 영어도 저처럼 이제 계획을 세워주고 수학도 계획을 세워주고 마지막 이거 저거 막 신나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하자 해보자. 이거 잡아줘야 학생들이 또 해보자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업만 계속해. 야 여기까지 풀었지?
아니 책을 여기까지 푼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가 부족한데? 뭐가 안 되는데? 자꾸 물어봐가지고 계획을 잡아가 어떻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쌤들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쌤들이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쌤 싫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조금만 고민하시면 돼요. 제가 좀 팁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마지막 주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 이거 부족해. 이거 강의 들어지. 이러지 마시고 제발. 언제까지 끝낼 건지, 언제까지 복습할 건지, 언제까지 외울 건지까지. 마지막 갈수록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 잃으면 어떡해요. 그치? 아무도 잃었던 소리 안 했는데 저 혼자 잃은 사람 코스프레 해가지고 잃었어. 이러면 아니잖아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나 다 100 중에 90 잘 하시는데 10이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10에 대해서 오늘 수업 끝나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3주 동안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거를 다 끝내버릴 수 있을까. 그 다음 또 이게 안 끝났을 때 11월 달 또 3주를 잡아가지고 우리 수완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뭔가를 끝내볼 것인가. 또 안 돼. 그럼 마지막 수능 2주 동안에 어떻게 끝낼 것인가. 매일매일 모여서 풀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되면서 준비할 게 뭔지 이게 나와요. 그럼 저 이민규 모의고사 다 있잖아요. 그것 좀 다 준비를 해놓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구상해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끝낼 것인지. 이해됐나요? 네, 저는 또 이제 한 2주 있다가 또 계획을 또 얘기할 거예요. 내 계획을 들어봐라. 또 3주 후에 또 제 계획을 얘기해요. 우리 이제 어디서 만나지 이제? 2주 동안? 문제 어디서 풀 거야? 어떻게 하면 상관될 거야? 이렇게 막 할 거예요. 네. 계획 잡을 때 신나지 않나요? 하지 않더라도. 저 하지 않더라도 막 계획 막 얼마 모으기 막 신나던데. 여러분, 일단은 신이 나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잘 돼요. 다운되면 공부가 될 것도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파이팅 넘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이제 할게요. 카메라를 찍고 있었네요. 오. 수업만 찍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요. 4강의 8번. 원래 이 from A to B인데 from A through B네요. A부터 B를 통해서 B까지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세기 초부터 1970년대 시작까지 묶어주세요. from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그리고 사회학적인 분석, 자, of부터 objects까지 묶어주세요. 문화적 대상의 사회학적 분석은 취한다. 하나를, 두 개의 competing, 밑줄 긋고요. 대립하는 이란 뜻이에요. 패스하면 길이에요, 길. 대립하는 두 개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 다음 위치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그 길이 뭐냐면 흥미롭게도 공유하는 핵심 가정을 공유하는. 됐어요? 되게 막연한 글처럼 느껴져가지고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일단은 어떤 문화적 대상, 뭔지 몰라요? 문화적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취하더라. 한 가지 길로 가더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한번 뒤에 나올 거를 기대하면 좋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면 주어에 mediated culture 있잖아요. 밑줄 그어주세요. 여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매체의 영향을 받은 문화예요. 매체의 영향을 받은 문화. 자, 해석해 볼게요. 매체에 영향을 받은 문화의 생산물, 생산품. 자, whether부터 fashion까지 묶어주세요. 그게 책이든, 노래든, 패션이든. 그런 것들은 보세요. were thought, 생각되어진다. 뭐뭐로. 자, expressive symbols 하면요. 표현하는 상징이에요. 상징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에 영향을 받은 문화적 생산품들이 상징이 된다. 다시 말하면 노래, 책, 패션이 상징이 된다.
어떤 상징이냐면 보세요. that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그리고 that 뒤에 changed가 있잖아요. 그 뒤에 in lockstep with 있잖아요. 밑줄 그어주세요. in lockstep with 밑줄 긋고 뭐뭐와 발맞추어 라는 뜻이에요. 사회의 진화와 발맞추어 변화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면은 이 책들 있잖아요. 노래들 있잖아요. 패션들 있잖아요. 사회가 발전할 때마다 저것도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는 거예요. 저런 상징들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은 적어볼게요. 제가. 자, 문화적 대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이게 뭐냐면 두 가지 경로 중 한 개를 취함. 지금 있는 그대로를 제가 쓴 거예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아래 예시가 나오거나 이 내용과 좀 뭔가 부연 설명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이해하기 좀 쉽도록 좀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사회의 진화가 되잖아요. 사회가 진화되면 뭐가 바뀌냐면요. 상징이 바뀌어요. 상징. 상징이 어떤 상징이냐면 책이나 노래나 패션과 같은 게 바뀌어요. 사회에 맞춰서 발맞추어서 바뀌는 상징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요 두 가지 가지고는 정확히 연결 잘 시키기 힘들어요. 아래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사단 전개로 가셔가지고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예시가 나와요. 예시에 뭐가 나오냐면 치맛단이 나와요. 치맛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치맛단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은요. 문명 결정론을 통해서 규정된다라는 말을 해요. 네, 문명에 의해서 결정된다. 문명이라고 써볼게요. 제가 문명.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은 그 치맛단은 거시적 수준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 체계를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문화적 가치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념 체계. 이러한 것들이 치맛단에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규정된다 했잖아요. 치맛단이라고 하는 게 문명을 통해서 규정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요게 저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여성 치마의 단은 문명 결정론을 통해서 규정된다 했어요. 규정을 시키는 게 누구예요? 문명. 규정당하는 게 치맛단. 그 뒤에 볼게요. 그 치맛단은 거시적 수준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 체계를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했어요. 누가 창이에요? 누가? 치맛단이 창이에요. 그럼 치맛단을 보면은 치맛단을 통해서 그 세계의 신념 체계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바꿔 말하면 치맛단은 신념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럼 체크해놓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지금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시험 때 되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 문장 밑줄 그은 다음에요. 이게 원인이 누구고 결과가 누군지 고민해 주세요. 그럼 시험 때 이딴 문장 나와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자, 세 번째 문장 가주세요. 세 번째 문장. 자, 세 번째 문장 가운데 보시면 그 대신에부터 밑줄. 그 대신에 치맛단은 주식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 올라가고
하락과 더불어 내려간다고 주장했다. 오, 또 나왔네요. 치맛단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 문명 신념 체계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치맛단 길이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내려가면 내려간다 그랬고. 원인 뭐예요? 얘가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얘도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신념체계가 이러니까 그 신념체계를 보여주는 치맛단의 모습이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도 원인, 결과. 두 가지. 됐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생기죠. 이해를 잘 하면. 근데 연결 안 시켜도 돼요. 이대로 이해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뒤에 나오니까 어차피.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 전체 문장 밑줄 그어주세요. 자, 이런 한낱 주장들은 문화와 경제 사이의 연관 방향에 대해 옥신각신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맞다. 주식시장이 치맛단 길에 영향 준 건 맞아. 아니야. 신념체계, 문화적 가치가 영향 준 거. 둘이 옥신각신한 거예요. 했지만 그 주장들은 둘 다 여성 우리의 치맛단 길이는 아주 커다란 사회 영향력의 반영이라고 상정했다.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죠. 둘 다 반영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둘 다 영향을 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보세요.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가시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의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사회학적 분석은 두 가지 대립되는 경로 중 하나를 택했는데 그 두 경로는 흥미롭게도 하나의 핵심 가정을 택했다. 자, 여러분 하나의 핵심 가정을 이 문장과 갖다가 봐도 됩니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둘 다 영향 끼쳤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핵심 가정. 뭔가가 치맛단 길이. 뭔가가 어떤 문화적 대상에 영향을 끼치긴 끼쳤다. 그 정도.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자, 4강의 9번.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 가주어 진주어예요. it은 가주어고요. 대절이 진주어예요. 자, 이것은 명백하다. 대절은 명백한데요. 심지어 하나의 한 번에 처음에 어떤 encounter는요, 동사일 때 직면하다예요. 명사일 때는요, 만남이에요. 여기서 만남입니다. 한 번에 처음의 만남. 자, with부터 word까지 묶어주시고요. 단어와의 만남이에요. 그런 만남이 잠재적으로 남긴다. 기억의 trace, 흔적입니다. 기억의 흔적을 남긴다. 자, of부터 use까지 묶어주세요. 이 단어의 사용의 기억 흔적을 남긴다. 왜 이것이 분명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뭐 답을 알면서 물어봤겠죠. 글 쓰는 거니까. 자, 일단은 단어와의 마주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억 흔적을 남긴다고 했어요. 됐어요? 자, 4단 전개의 두 번째 문장 봐주세요. 다 쓰시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노출된 뒤에 어떤 기억 흔적도 존재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 낱말을 마주치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정확히 같을 것이다. 만약에 흔적이 없다면은 첫째건 둘째건 셋째건 다 차이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노출될 때 강화될 수 있도록 초기에 기억 흔적이 존재하는 것은 가능해야 한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전제를 미리 깐 거예요. 우리는 보면 볼수록 계속 기억이 잘 돼진다. 이거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똑같지 않았겠니?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 상식적으로 보고 또 보면은 계속 또 올라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전체 문장 다 밑줄 그어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다행히도 기억이 쉽게 의식으로 소환되지는 않을지라도 아까 전에 기억 흔적이 남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억 흔적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기억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기억 흔적을 할 수 있는 뒤에 보세요. 인간의 뇌가 암묵 기억을 위한 어마어마한 수용력, 동그라미.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기억 흔적이 있을 공간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기억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써볼게요. 자, 가운데는 쓰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기억 흔적은 존재한다. 자, 기억 흔적이 존재는 하는데 쉽게 나오진 않아. 하지만 어마어마한 용량이 있긴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우리 9월달 제목 문제 중에서 아직 오르지 못한 산, 계속되는 여정 1번 답으로 나온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지문 보면은 항상 그런 느낌이 나요.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아까도 유전자도 치료법에 대해서는 오케이. 유전자는 특허 내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항상 간접 연계로 살짝 비틀어가지고 여러분 주제나 제목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간접 연계로. 다음 볼게요. 자, 5강의 1번. 자, 5강의 1번. 제가 지우고 있을 테니까 해석을 좀 해주세요. 아, 5강의 1번은 내용은 쉬운데 이 문장이 길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if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자, 너가 훨씬 덜 활동적이라면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자, spending부터 그 아랫줄 depressed까지 있죠. 묶어주세요. 여기가 분사구문이에요. 지금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덜 활동적이라면 자, 보내면서 더 많은 시간을 혼자 집중된 상태로 느끼는 것에 우울감을. 그럼 지금 당신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덜 활동적 체크해 주시고 언론 혼자 있는 거 체크하시고 feel depressed 체크하시고.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겠죠? 뒤에 명령문 나왔으니까. 자, 생각해라. 자, above부터요. activities까지 묶어주세요. 그리고 that부터 attention까지 묶어주세요. and 세모 표시하고 그 뒤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생각해라. 활동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냐면 engage, 밑줄 그으세요. 끌다란 뜻이에요. 뜻이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끌다예요. 너의 어떤 주의를 끄는 활동.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이냐면 요구하는. 자, moderate, 밑줄. 적당한이란 뜻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집중과 노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라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 체크. 예를 들어서 운전은 아마도 이상적이지 않다. 자, because부터요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엄청 문장이 길죠? 이런 게 진짜로 수능에 나오면은 한 8줄 돼요. 한 7줄.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왜냐하면 그 뒤에 구문이 중요한데요. 서치 동그라미. 그 아랫줄에 가운데 that 동그라미. 자, so that 또는 such that. 주 뜻이 뭐예요, 이거? such that. such 블라블라 that 주어 동사. so 블라블라 that 주어 동사. 맞아요, 맞아요. 적으세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실제 시험 볼 때. 서치랑 쏘가 있잖아요. 문장이 길고 그럼 대들 좀 찾아보세요. 일단 네. 찾으면은 해석이 잘 될 확률 80%. 못 찾으면은 이제 계속 헤매겠죠. 해석해 볼게요. 자,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자동적인 행동 시퀀스 밑줄 연속이란 뜻입니다. 행동의 연속이고 for부터 people까지 묶어주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동 연속이고 어떤 연속이냐면 또 that부터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chiffon 밑줄 chiffon of 하면요 흡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흡수한다. 이는 운전이겠죠, 그렇죠? 아주 작은 양의 주의를 흡수한다. 자, 작은 양의 주의를 흡수하면 돼요, 안 돼요? 얼마만큼 흡수해야 돼요? 적당한 양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거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자, 우리가 우울감 낮추기 위해서는요, 적당히 주의를 끄는 활동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운전은 주의를 끄는 그 양이 적어. 쭉 적으세요. 네, 제가 한 번에 적는 거는 여러분들 읽으면 바로 이해되실 것들이니까 제가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공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머리 터져요. 주의를 제가 투입해야 될 양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과는 가장 긍정적 활동 찾기. 네,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네가 찾아라 이런 말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딱 보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지금 첫 두 문장 보시면 아마 두 번째 문장이 순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예시만 갖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선후 관계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for example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for example 말고는 지금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길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놔야 되고 수능은 어려운 지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쉬운 지문도 나옵니다. 이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5강의 2번.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body water 하면요 체의 수분이란 뜻입니다. 네, 해석해 볼게요. 체의 수분은 포함된다. 자, in부터 functions 묶어주세요. 그리고 critical부터 performance까지 묶어주세요. 몇 가지 기능 안에 포함되는 건데요. 어떤 기능이냐면요. 퍼포먼스, 활동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럼 체수분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활동의 중요한 기능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플러스로 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몸의 화학 과정, 화학 처리라고 해도 돼요. 자, 지금 주어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주어는요, 그 that부터 work까지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processes를 꾸며줘야 돼요. that부터 work까지. 자, 몸의 화학 처리. 어떤 처리냐면요, 제공하는 에너지를 근육의 work, 활동이라고 합니다. 근육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몸의 화학 처리는 발생한다, 물에서. 자, 여러분, 이 말과 첫 번째 문장을 좀 연결해 주실래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중요하다죠. 물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채수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럼 채수분의 역할이 뭐예요? 두 번째 문장을 활용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보세요. 5초 후에 제가 얘기할게요. 5, 4, 3, 2, 1. 채수분 속에서 몸에 뭐죠? 화학 처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화학 처리가 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는 뭐 할 수 있게 해줘요? 신체 활동. 됐어요? 이 과정을 잘 머릿속에, 근육 활동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단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잘 보시면 4단 전개에 앞에 2개하고요, 뒤에 2개를 좀 나눠주세요. 앞에 2개는요, 채수분의 일반적 역할이고요. 뒤에 2개는 지금 운동선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실예가 나오거든요. 좀 세부적인 역할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건데, 네, 일단 2개를 나눠주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 활동에 중요하다. 자, 나왔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두 문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물속에서 화학적 처리 과정이 나오고 근육 활동의 에너지 공급 이런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고, 그 다음 바로 다 쓰신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가주세요. 네, 다 아직 안 쓰신 분 있으니까 세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운동하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 운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많은 양의 열 동그라미. 열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수분에 의해 피부로 운반된대요. 그럼 채수분이 있으면은 열이 빠져나오기 용이할까요? 어려울까요? 용이하죠. 그렇죠? 피부로 운반되는데 거기서 수분은 땀이 만들어지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 이해됐습니까? 채수분이 열을 운반해가지고 땀까지 만들어가지고 배출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에서요, 두 번째 줄 앞쪽, 열 경련, 열 탈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의 합병증에 대비하는 최고의 예방책이다, 밑줄. 채수분이 있으면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자, 두 번째는요, 근육 내부열이 있는데요. 요거를 채수분이 피부로 운반을 하고, 그리고 땀으로 배출해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 경련과 탈진, 열사병 예방,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5강의 3번. 여러분 3개 남았습니다. 3개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해석할게요. 자, 스포츠는 보낸다. 어떤 메시지를. 자, 어떤 메시지냐면 that부터 자, inequity 묶어주세요. that부터 끝까지.
자, 소시오 이코노믹 하면요. 사회 경제적이란 뜻이에요. 이니퀴티 하면은 불공평입니다. 사회 경제적 불공평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럼 스포츠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불공평의 메시지를 지지한대요. 마이너스. 됐어요? 그 다음 for example 체크. 예를 들어서 승리는 가장 흔한 organizing theme 있잖아요. 밑줄 긋고요. 구성주제라고 적어주세요. 구성주제. 가장 흔한 구성주제다. 자, 인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신문 이야기나 텔레캐스트 하면요. 텔레비전 방송이에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가장 흔한 주제다.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승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그죠? 불공평, 불평등을 조장한다. 일단 두 개는 연결이 됐죠? 이제 그 다음 사단 전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스포츠가 사회 경제적 불공평을 지지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스포츠 경기에서 되게 승리가 되게 흔한 주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승리는 이제 선수들의 어떤 자기 훈련, 뭐 재능, 노력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게으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게으르거나 재능 부족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아직 이게 바로 이어지진 않아요. 좀 전체를 쭉 본 다음에 그 다음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자, 그런 믿음. 뭐냐면 스포츠 진 팀한테 재능 부족하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못 해가지고, 노력을 안 해가지고 진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은요, 우수성에 대한 미국적 개념을 강조한대요. 우수성. 우수성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 볼게요. 자, 우리는 흔히 노력과 재능을 금전적 성공과 관련 짓는데요. 그러면은 우수성이 높으면은 금전적으로 성공을 해야 하네요? 하는 거죠. 반대로 금전적으로 실패해봐요. 그럼 뭐라고 하죠? 우수성이 낮고 재능이 없고 게으르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바꿔서 반대로 금전적으로 실패하면 게으름, 능력 부족,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다 했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스포츠의 어떤 개념들이 실생활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 그럴까, 금전적 성공, 우리가 하는 노력, 솔직히 우리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포츠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는 우리가 스포츠라는 개념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스포츠에서 어떤 개념이 실제 우리의 생활에 들어왔다, 이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스포츠에서 승리가 중요해. 근데 패배하잖아? 게으르다고 욕먹지. 근데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한테 우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금전적 성공이라는 게 존재해. 근데 성공하지 못하잖아? 그럼 뭐라고 들어요, 우리가? 게으르다고 들어요. 노력하지 않고 능력 없다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뭘까요? 답은 아래에 있거든요. 문제가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했어. 근데 갑자기 우리가 테러를 당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을 진짜 열심히 벌었는데 가족이 만약에 아파. 다 아파. 그래서 돈 번 대로 다 들어갔어. 금전적 실패. 근데 그게 노력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이 노력 말고 다른 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마지막 문장에 나와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사회적 장벽. 자, 예를 들면 영양 부족, 임금 범죄 조직의 폭력, 도서관과 컴퓨터 이용의 어려움, 엮이는 가족, 아이 돌봄의 부족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실제 게으른 게 아니야. 나 밤새도록 열심히 했어. 재능도 있어. 하지만 조직 폭력 빼고 오는데 어떻게? 네, 성공할 수가 없지. 근데 그 그 실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전체를 묶은 다음에요. 자, 이와 같은 논리는 사회적 장벽을 간과하게 함이라고 적어주세요. 장벽을 간과하게 함. 네. 보이나요? 네. 다시 스포츠에서 승리를 너무 중요시하는 거, 그게 주요 테마가 되는 거. 반대로 패배는 능력 부족,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 이게 일상생활로 들어왔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금전적 성공, 이게 화두가 됐고 이거를 성공하면은 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한 거, 재능 있는 거라고 하고 금전적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재능도 없고 게으르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적 장벽에 대한 신경을 못 쓸 수 있다. 이걸 잘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다음 볼게요. 두 개 남았어요, 여러분. 자, 5강의 8번. 자, 제가 지울 동안 해석을 좀 해봐 주세요. 진짜 해석 안 되는 것만 가져오니까 탁탁 막힌다. 와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EBS 바이블 만들 때도 해설지를 다 봤죠? 영동 만들 때도 다 봤죠? 매번 다 본단 말이에요. 또 둘이 만들 때도 또 보죠? 저는 거의 한 4번, 5번을 보니까 여러분보다 체감을 더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이 수업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운 지문을 혼자 만약에 정리한다? 한 지문에 걸리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그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2개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5강의 8번.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구분. 자, 마음과 몸 사이의 어떤 구분, 그리고 전쟁과 평화 사이의 구분은 신뢰를 잃은 것처럼 보인다. 모두라고 했어요. 자, 밑줄 그어주세요. 첫 번째부터 콤마까지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 같은지. 자, 구분이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주세요. 구분 안 된다. 전쟁과 평화 사이의 구분이 안 된다. 항상 전쟁일 수도 있고 항상 평화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콤마 뒤에 with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결과와 함께죠. 어떤 결과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한다. 갈등 동그라미.
그럼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게 플러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 갈등이 생겼잖아요. 자, 그 다음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면 intruding, 그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매일의 삶에 침범해오는 갈등이에요. 좋은 갈등이 아닌 거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 since부터 1990년대까지 묶어주세요. 1990년대 이후로 빠른 발전, 자, in부터 뉴로사이언스까지 묶어주세요. 신경과학에서의 빠른 진보는 엘리베이터 하면은 엘리베이터 있죠? 올리다. 올렸다. 뭘 올렸냐면 뇌를, 자, over부터 mind까지 묶어주세요. 뇌를 정신 위로 올렸다. 그 다음 as부터 way까지 묶어주세요. 그 다음 by부터 ourselves까지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demonstrating부터 physiology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to부터 making까지 묶어주세요. 엄청 많죠, 그렇죠? 해석 다시 해볼게요. 자, 빠른 진보. 신경과학에서의 빠른 진보는 올렸다 뇌를 정신 위로 주된 방법으로서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스스로를 그러한 주된 방법 증명하면서 중요성을 감정과 생리학의 중요성을 모든 의사결정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되게 뒤죽박죽이에요. 왜 뒤죽박죽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마음보다 뇌를 위로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뇌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마음이랑 뇌를 비교할 때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음은 감정, 뇌는 이성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결과를 뭘 보여줬냐면 마지막에 감정과 생리학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내가 상식적으로 마인드보다 뇌가 위로 올라왔는데 왜 감정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버려야 돼요. 우리의 상식을 버려야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마인드를 낮추고 뇌를 올렸는데 그 뇌가 지금 감정과 뭘 감당하는 겁니까? 생리학을 중요하다고 여기게 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거기서 끝나야 돼요. 깊이 있게 보지 마세요. 만약에 깊이 있게 보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인드라고 하는 게 막 이념 같은 거고 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이 뇌, 머릿속에서 이제 한 개인의 머릿속이니까 좀 더 감정에 연관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추가 설명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뇌가 더 올라갔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감정과 생리학의 중요성을 둔다. 여기까지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전쟁과 평화, 구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신뢰가 깨졌다고 하는 거는 전쟁과 평화 구분이 안 되고 몸과 마음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삶으로 갈등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요. 신경과학의 발전이 있었대요. 그 발전이 뭘 야기했냐면 뇌, 정신, 마음이라 할게요. 자, 마음보다 뇌를 더 위로 올렸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나왔냐면 이 옆에 쓸게요. 좀 길게 쓸게요, 이거는. 네. 의사결정에서 감정과 승리,
합중. 됐어요? 네, 적어보세요, 일단. 자, 그럼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 불안감, 이 갈등, 이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삶 속에 침범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러지 않았으면은 우리 사회로, 우리의 삶으로 갈등이 침범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우리한테 침범을 했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우리한테 침범을 했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그 상황에서 신경과학이 발전해왔었죠. 이러한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에서 감정과 생리학이 중요하게 될 때에 갈등이 들어온 거예요. 됐어요? 그냥 두 가지를 따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이런 구분이 안 되는 변화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 갈등이 우리는 들어와. 근데 공교롭게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뇌가 이 마음, 정신보다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 결과로 감정, 이 생리적인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갈등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감정 또는 생리적인 부분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그 아래 뭐가 있냐면 이 다음에 보시면 이 4단 전개의 두 번째 줄 봐주세요. 새로운 형태의 폭력. 자, 이게 아까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안 된다는 것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뒤 예시를 보시면요. 국가들이 비국가 단체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비군사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 간 분쟁이 벌어진다. 만약에 국가끼리 경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빨리 끝나는 건가요? 이게 끝나고 말게 할 게 없어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죠. 그리고 그것은 전쟁과 평화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평화입니까? 지금 평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 계속 싸우고 있지 않나요? 경제적으로. 그럼 이건 새로운 형태의 폭력 전쟁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갈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한다? 감정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어지죠? 자,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봐주세요. 사회에 디지털 기술이 쇄도함에 따라 무엇이 정신에 속하고 무엇이 육체에 속하는지. 이거 어디 나왔죠? 여기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 몸과 마음 구분 안 돼. 또 연결되는 거죠? 자, 무엇이 정신에 속하고 무엇이 육체에 속하는지, 무엇이 평화적인 대화이며 무엇이 갈등인지 명확히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지금 여기 있는 말 똑같이 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똑같이. 땡땡. 네. 여기서 뭐라 쓸 거냐면 구분 안 됨. 평화와 갈등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결정하겠죠? 뭘로 결정할 것 같아요? 감정으로. 됐어요? 그래서 반복이에요, 반복. 네. 지문이 8문장, 9문장밖에 안 되니까 큰 거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전달 못해요. 구분 안 돼. 감정에 의해서. 구분 안 돼. 감정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감정에 의해. 이 부분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게 생각이 나면은 이게 감정 때문이구나. 끝. 그리고 실제 문제 풀듯이 읽으셔야 돼요. 절대 기억을 하려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 5강의 9번. 요거는 제가 기억나시나요? 환경경제학, 전통경제학, 친환경경제학. 이거 옛날에 EBS 바이블 할 때도 제가 되게 밀도 있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환경경제학자랑 친환경경제학자랑 헷갈리셨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익혀볼게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명백한 문제. 자, being부터 growth까지 묶어주세요.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 야기되는 명백한 문제는 무시되어져 왔다. 자, by academics까지 묶어주시고, 여기서 academics는요, 교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교수 옆에 they 있잖아요. they는 문제들이란 뜻입니다. they. 자, 문제들은 알아차려졌다. by some 묶어주시고, 자, in부터 profession까지 묶어주세요. 몇몇에 의해서 알아차려졌는데요. 어디에 있는 몇몇이냐면 경제적 profession. 이게 뭐냐면 학계란 뜻이에요. 경제학계에 있는 몇몇에 의해 알아차려졌다. 그럼 이렇게 알 수 있죠. 계속해서 이 뭐죠? 경제 성장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이 무시되어져 왔는데 이제 몇몇에 의해서 알아차려진 거니까 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언급 이런 걸 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콤마 뒤에 후부터요.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이 학계에 있는 몇몇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말해주는 게 후 뒤에 문장이에요.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시도했던 incorporate 하면요. 통합시키는 거,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concerns, 밑줄, 관심사. 이러한 관심사를 그들의 discipline, 밑줄, 학문. 이러한 관심사를 그들의 학문으로 가져오기 위해 시도한 몇몇에 의해 알아차려졌다. 그동안은 무시되었다. 됐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경제 성장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환경 문제라고 그냥 약간 예측은 할 수 있죠. 정확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게 교수에 의해서 무시당해 왔다가 요새 갑자기 이게 이런 부분을 자기 학문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알아차려진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볼게요. 자, 이것은 야기한다. 발전을 환경경제학의 발전을 야기한다. 그리고 또한 관련된 연구의 발전을 야기한다. 천연자원경제학.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걸 보니까 이제 환경적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앞에 말했던 문제가 환경적 문제였구나. 그리고 환경경제학이라는 걸로 이 환경경제학 교수들이 그 어떤 사건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자, 처음에 경제 성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무시하다가 요새 자신의 학문으로 포함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4단 전개의 두 번째 문장 봐주세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전통적인 경제학 동그라미. 자, 전통적 경제학. 자, 전통적 경제학은 뭐라고 했냐면요. 환경적 영향을 관심 밖에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외적 영향이라 부르면서 관심 밖에 둔 거예요. 그럼 무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됐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외적 영향. 거의 무시죠, 무시. 네. 자, 그런 반면에 그 뒤에 환경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학문 분야 안으로 대가져오기를 열망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친구들이 바로 어떤 애들이에요? 환경경제학 친구들이죠. 됐어요? 환경경제학. 자신의 학문으로 포함.
학문에 포함이죠. 지금 여기랑 여기랑 연결되는 거죠. 아, 지금 환경 경제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경제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봐주세요. 세 번째 문장에서 그러나 동그라미. 그러나 자, 그들은 여전히 과학적이고 특정의 기반을 둔 방식으로 그 주제에 접근. 밑줄. 자,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환경 경제학자들이에요. 지금 자신의 학문으로 포함시키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적 방식으로. 써볼게요, 일단. 자, 얘네들이 과학적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 예컨대 소음 공해나 서식지 상실을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잠재 가격 적어주세요. 잠재 가격. 이런 걸 사용했대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다시 말해서부터. 다시 말해서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은 여전히 고수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 자체를요. 그 자체로 바라보려고 하는 건 없었고 지네 스타일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원래 경제학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뒤에 볼게요. 그랬지만 그 반응은 어떤 면에서는 경제학이 무시해온 삶의 측면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측정 방식은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과학적 방식, 잠재 가격 이런 것들은 그렇죠. 약간 마이너스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노력은 함이라고 적어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 뉘앙스가 맞는지 수업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과학적 방식이 좀 말이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무시해왔던 거를 처음으로 연구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런 걸로 이제 읽혀질 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밑줄. 여기서 환경 친화적인 경제학자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경제학자.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처음 이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다들 환경 경제학자들이랑요, 환경 친화적인 경제학자들이랑 똑같은 걸 봤어요. 근데 아예 반대의 어떤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왜 반대 입장인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환경 친화적인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범주의 오류로 간주할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삶의 일부 측면이 결코 밑줄 측정될 수 없는 사회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자, 그러면은 환경 경제학자들은 측정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잠재 가격. 근데 환경 친화적인 경제학자들은요, 측정을 할 수 있대요, 없대요? 할 수 없대요. 됐어요? 얘네들은 측정 X.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범주의 오류라고 했는지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얘네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가 측정할 수 없는 건데 환경 경제학자들이 측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범주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환경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야, 그거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범주의 오류야 라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끝낼게요. 자, 경제 성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환경 문제가 있어요. 근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전통 경제학은 개무시. 하지만 어떻게 환경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자기 학문에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은 하긴 했는데 웃긴 게 이것을 다 측정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과학적 방식으로. 그래서
측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필자가 보기엔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노력한 거는 인정해요. 여기에 반해서 환경 경제학자들의 반대편에 뭐 누가 있냐면 환경 친화적인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측정은 불가능하다.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환경 경제학자들의 측정은 이거는 범주의 오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뭐가 맞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물론 뉘앙스는 내가 맞지 않나 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실 전달하는데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 라고 하기보다는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얘네가 서로 반대 입장인지 같은 입장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